앞쪽에 순열을 좀 볼게요. 순열. 순열의 정의부터 볼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 순서를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네. 즉, 서로 다른 물건, 사람, 숫자, 문자 중에서 몇 개를 택하여 나열할 때 우리는 그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중요한 말, 순열의 줄임말은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러니까 순서라는 말을 문제에서 줄 때가 있고 주지 않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주면 쉬워요. 순열을 몇 피 3, 5피 3을 뭐 구하라던가 이렇게 주면 쉬운데 안 주고 우리가 순열을 쓰는 건가? 아닌 건가? 순서가 있는 건가?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따가 당연히 예제들을 보면 당연히 지금 이 단원에 있는 예제들은 당연히 다 순열이겠지. 그치? 그치?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있는 이따가 보면 익힌 예제가 9개거든? 9개 예제가 다 순열이야. 그러니까 순열인 거를 생각하지 말고 문제의 예시만 보고 문제의 지문만 보고 이게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건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게 이 단원의 핵심이야. 당연히 순열이겠지라고 보지 말고 그러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 말고 이래서 이 멘트 때문에 아니면 이 문장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나는 순서를 고려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 단원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먼저 순열, 아까 말했지만 기호의 정의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정의를 당연히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용. 이래서 순열을 쓰는구나. 이래서 순열을 쓰겠다 라고 하는 요 두 가지 파트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호는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쓸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말했지만 둘 다 중요한데 이건 처음 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고 이거 처음이 아닌 사람한테 중요한 거죠. 언제 쓰느냐, 언제 이 기호를 쓸 거냐가 중요하겠다. NPR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NPR의 정의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위에 1번에서의 정의, 그 다음에 3번 박스에서의 정의, 3번 박스에서의 정의를 또 따로 하고 있거든요. 팩토리얼을 이용한 정의. 두 가지 정의.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어차피 멘트를 외울 건 아니니까요.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여기가 1부.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일부가 이렇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너무 기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 쓸게요.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래서 우리 앞글자 따서 순열이라고 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래서 NPR의 정의는 첫 번째가 이게 1부라고 했죠? 뽑아까지가 뭐냐면 NCR이에요. 좋아. 다음 시간에는 좋아. 순서대로 뽑아서 그 다음에 그 R개를 뽑았잖아.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럼 R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만약에 3개를 뽑았어.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3팩토리알. 이해돼? 4개를 뽑아서 연달아 나열하는 건 4팩토리알. 이해돼? 그러니까 요게 R 팩토리알이죠. 그래서 1번의 정의는 뭐야?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알이다. 이게 순열의 사전적인 정의예요. 개념적인 정의. N개 중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이게 순열의 사전적인 정의라고. 알겠죠? 그래서 얘랑 같이 뭘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내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겠죠. NCR을 R 팩분의 NPR이라고 쓰겠죠. 같이 가는 거예요, 순열.
그래서 뽑아서 나열한다. 뽑기만 하는 것. NCR. 조합이다. 다음 시간에 할 거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가 또 뭘 강조해서 언제 오늘 하는 문제는 다 조합이겠지? 그러겠지? 또 그렇게 멘트하겠죠? 그러면서 언제 뽑기만 하면 되는지를 생각해봐 라고 얘기할 거네. 오늘은 뽑아서 왜 순서를 생각해야 될까를 고민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왜 뽑기만 하면 될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예시를 보면 예시를 보면 OP3을 했어요. OP3을 하면 얘는 의미가 뭐라고? 5명 중 3명을 뽑아서 여기다가 이 세 자리의 순서대로 앉히겠다 이거죠. 그치? 그럼 5명 중 3명을 뽑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5명이니까 5개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 뽑는다 했으니까 여기는 5가 아니지 줄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게 2번의 정의야. 2번 박스의 정의예요. 2번 박스의 정의. 그치? 2번 박스의 정의인데 걔를 이렇게 보면 좀 어렵잖아. 그래서 밑에 포커스의 별표를 쳐봐요. 밑에 포커스의 별표 맨 밑에 294쪽에 포커스 있죠? 보시면 뭐야? n부터 출발하여 하나씩 작아지는 수를 r에 곱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5부터 연달아 3개 쓰면 된다 이거야. 5, 4, 3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해를 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 다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줄구 해서 R명을 뽑으면 R개를 연달아 쓰면 되고 3명 뽑으면 3명을 연달아 쓰면 된다 라는 게 이번 박스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근데 얘를 우리 이제 295쪽에서 아까 말했지만 계승이라고 쓰기도 하고 있는 건 팩토리얼이라고 주로 읽지만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도입하면 조금 더 계산이 빨라질 수 있어서 앞으로 그 기호를 주로 우리는 이용할 건데 팩토리얼을 이용하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팩토리얼은 무조건 1까지 가야 하니까 1까지 가면 좋은데 1까지 가려고 했더니 여기 밑에가 막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약분시켰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이 2는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이 2는 늘 몇 개를 좀 나열해봤더니 이 2는 여기서 이거 뺀 거야. 아, 그래서 두 번째 정의가 뭐야? NPR은 N팩토리얼 했는데 여기서 이걸 뺐다니까? 그래서 이걸 뺐다로 정의를 할 거다. OP3은 이렇고 UP4는 연달아 4개를 나열했지? 오는 건 6, 5, 4, 3 여기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 1이 역시 또 빠졌지? 이 1이 빠졌지? 어떻게 빠졌어? 2는 어디서 왔다고? 여기서 이거 뺀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 NPR은 NP를 N 빼기 R팩으로 나눴다 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거기 3번 박스 읽어보면 선언한 n개에서 n개 전체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npn이라고 쓸 수 있고 걔를 n부터 하나씩 줄여서 1까지 곱한 놈을 n팩토리얼로 우리 나타낸다. 읽는 건 n계승이라고 읽기도 하고 팩토리얼로 읽기도 하지만 계승이라고 잘 읽지는 않고 주로 팩토리얼로 발음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세 번째 다음 것이 정의한다. 얘는 정의야. 그렇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요? 0 빼기 왜 1이에요? 라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정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NPN이라고 하는 놈을 하다 보니까 NPN은 N명 중 N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N 빼기 1 해서 이 1까지니까 N 팩토리얼. 근데 여기다 정리를 해보니까 넣어보니까 N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N 팩 나누기 N-N 팩이야. 얘가 이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0팩을 1로 정의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말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0팩을 1로 정의를 한 거고 NPN을 N팩으로 정의를 한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2번은 NP0는 또 여기 정의 넣어보면 n 빼기 0 팩토리얼. n팩을 n팩으로 나눴더니 1이네. 한 명도 안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해주자. 그냥 정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기호에 대해서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그거를
예. 일단 기호적으로 정의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296쪽으로 볼게요. 예. 네 번째,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위의 수. 이거 중학교 때 우리가 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웃하는 건 여기 한번 볼게요. 이웃하는 건 어떻게 했어? 2단계 줄을 칩시다. 한 묶음 1단계를 줄 치냐.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자. 예. 이웃하는 걸 한 묶음으로 하자. 이웃하는 걸 묶어버리자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묶음 안에서 순서를 바꾸는 경우. 예. 요거는 이따 바로 예시를 보기 4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2번 이웃하지 않는 순열. 예. 이웃하지 않는 건 조심해야 돼요. 이웃하지 않는 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웃해도 되는 것 사이에 안 되는 것들. 얘랑 얘랑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사이 좋은 애들 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넣겠다 이거야. 이웃해도 되는 사이에 안 되는 걸 넣는 거야. 그렇지? 왜 그러냐면 단 둘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둘이 있을 때는 둘이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밖에 없지.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밖에 없으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도 돼. 근데 저를 보세요. 셋이 이웃하지 말라 그래서 셋이 이웃하지 말라 해서 전체에서 셋이 이웃하는 것만 이렇게 셋이 붙어있는 것만 빼면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거나 이렇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이에 셋을 꽂아 넣어야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포커스에도 그 지금 한 말이 나와 있죠? 두 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에서 둘은 붙어있거나 붙어있지 않거나 밖에 없으니까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지만 이 경우의 수는 3명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적용할 수 없다. 그렇죠? 셋 이상이 나올 때에는 걔네들은 그냥 애초에 세퍼레이트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열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정의를 일부러 아직까지 안 지우고 있어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서로 다른 애 경계가 뭐냐 이거예요. 서로 다른 애 경계. 문제에서 아무 멘트를 안 해도 얘는 서로 다르구나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우리는 예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마플 해설을 한번 보세요. 296쪽에 마플 해설 사람 5명이 있어요. 사람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다 다른 거예요. 알겠죠? 사람, 동전. 사람은 동전은 동전은 100원짜리랑 100원짜리랑 같은 거 아니에요? 연도가 다르다 아니면 보면도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말이 없어도 다른 게 있고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특별한 멘트가 없어도 다 다르다. 그렇죠? 왜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왜 안 해요? 라고 하면 안 돼. 그치? 사람은 다 달라. 쌍둥이라도 다 달라. 그치? 그치? 그런데 구별을 해줘야 되는 게 뭐야? 그 옆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옆 페이지 보시면 297쪽을 보시면 화분이라던가 볼펜, 연필, 의자 이런 것들처럼 뭔가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언급을 해줘야 돼. 문제에서 언급을 해줘야 돼. 그렇지? 사람만 언급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과일,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언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면 돼요. 과일, 의자, 신발 이런 것들은 다 같은지 다른지를 언급해줘야 돼. 여기서 지금 언급해줬잖아. 그림으로 딱 다 다른지 구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순열 기호를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보기 4번을 한번 볼게요. 보기 4번을 보면 꽃이 피어있는 놈이 2개고 안 피어있는 놈이 4개. 피어있는 게 2개, 안 피어있는 게 4개가 있대. 그럴 때 1번은 꽃이 피어있는 놈끼리 이웃하도록 하래. 피어있는 놈끼리 이웃하래. 이웃하고 한 묶음 묶으라지. 그 다음에 아닌 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웃하는 걸 한 묶음으로 하자 그랬지. 그러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를 묶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죠. 동그라미랑 동그라미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래서 5팩토리얼 이렇게 간다. 이거 이제 중학교 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호만 팩토리얼 안 했을 뿐이지. 2번 꽃이 피어있는 화분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둘은 전체에서 빼도 되지만 애초에 기억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차라리 그냥
안 되는 놈, 미우태도 된 놈 사이에 안 되는 놈을 넣자라고 얘기를 하죠. 미우태로 되는 놈은 4개죠. 그래서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건 미우해도 되는 것 배열. 미우태도 되는 것 배열.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를 쓰려고 처음에는 노력하세요. 그렇죠? 나중에 내가 되게 잘하게 되면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개의 자리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지. 왜? 이웃 하면 안 되는 게 2개니까. 피어 있는 건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5개의 자리 중에 2개. 요 놈은 네. 피어 있는 놈은 이웃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4팩토리얼 24. 요거는 5, 4.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무슨 10만짜리 이렇게 너무 누가 봐도 너무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숫자 아닌 이상엔 계산해줘야 돼. 그렇지? 만짜리 정도까지 그냥 계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렇지? 너무 큰 거 이건 정말 무식한 숫자 아니야? 하는 정도면 혹시나 부분점수를 생각해서 여기까지 쓸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끝까지 계산하세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박스. 적어도의 조건인 거. 이건 아까도 얘기했었죠. 4가지 테크닉 중에 얘기했었잖아. 적어도 있으면 전체에서 여집합을 빼보자. 여사건을 빼보자. 그랬죠. 그런 걸 고려를 해보자. 아니면 부정형이 있거나 뭔가 명제 부정같이 생겼거나 하는 놈들은 전체에서 빼보자. 네, 라고 했었고, 2번째, 교대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 교대로 배열하는 거니까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교대로니까 예를 들면 남녀, 연합 뭐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각자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네, 이것도 역시 말로 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말로 하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자요. 밑에 거기 보기도 있으니까 보기를 먼저 줄게요. 6번. 네, 1번. 네, 남자가 4, 여자가 3이 있는데 내가 반장, 그 다음에 부반장을 한 명씩 뽑는데 근데 적어도 한 명은 여자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이 여자 있으니까 전체에서 네, 남자 뽑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네. 전체는 7팩토리얼 전체. 네, 남자 둘 뽑는 거니까 여기에서 뽑는 거지. 4 빼기 4p 2. 7 빼기를 미안해. 7p 2. 그러면 2명 뽑는 거니까 순서대로 뽑는 거죠. 이게 왜 7p2냐를 생각하라고요. 제가 7p2라고 하니까 7p2가 아니라 반장, 부반장은 순서를 고려하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대통령,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으니까 먼저 뽑힌 사람은 대통령, 부통령, 반장, 부반장 이렇게 순서를 고려해야 되지. 뽑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2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누가 반장을 할 건지 순서를 우리는 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순열인 거예요. 그렇죠? 왜 순열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아까 말했잖아. 오늘 배우는 게 순열이니까 순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명에서 이렇게 뺄까 해서 7 연달아 2개 쓴다 그랬지? 연달아 2개. 여기 42에 서시겠으니까 30 이렇게. 두 번째는 네, 남학생 셋과 여학생 둘이 있는데 남녀가 교대로 서라 그랬으니까 남 이렇게 되겠지? 남이잖아? 그지? 네,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라 라고 했어요. 교대로 서라 했으니까 남학생 자리가 결정이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남학생이 그냥 줄 세우면 되죠? 3팩토리얼, 여학생 줄 세우면 되죠? 2팩토리얼. 남학생 배열, 여학생 배열. 이건 배열 2까지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298은 배수판정법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냥 문제는 안 풀 거고 너무 쉬워가지고 2의 배수 끝자리가 0, 2, 4, 6, 8인 자연수다.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예, 2, 5의 배수의 개수는 마지막 자리가 0 또는 5인 경우. 어렵지 않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거기다 하나만 쓰자고요. 뭐?
뭐만 쓸까? 한 문제만 풀어볼 건데 뭐 맨 앞에 0이 오는지를 조심해야 돼. 맨 앞에 0이 올 때를 조심해라.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 정수 자연수일 때는 0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0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0을 내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문제 하나만 맞아 이거 우리 어렸을 때 했었지 하면서 하는 문제만 풀어볼게요. 보기 중에서 뭐 해볼까요? 가장 보기 1은 0이 없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네. 보기 2, 0이 들어가 있어요. 보기 3도 0이 들어가 있는데 뭐 아무거나 하나 해봅시다. 보기 뭐 3번을 볼까요? 보기 3번을 보시면 5의 배수니까 맨 끝에가 0 또는 5라고 했지? 네. 0 또는 5. 이거 쉽다. 보기 2번 하자. 보기 2번이 4의 배수가 좀 더 복잡해 보이니까 4의 배수를 할게요. 0, 1, 2, 3, 4 중에서 4의 배수 몇 자리? 3자리 4의 배수를 그렇게 엄청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장 낮은 것부터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써볼게요. 일단은 제일 작은 숫자 뭐예요? 0, 4죠? 4, 1은 4, 4, 2, 8, 4, 3, 16 하면 돼. 4, 3, 12, 0, 4. 그 다음에 0, 8은 안 되고 4, 3, 12, 4, 4, 16 없고 4, 5, 20, 4, 6에 24, 4, 7, 28 없고 4, 8에 32, 4, 9, 36 없죠? 그 다음에 40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귀찮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6개를 다 세는 게 아니라 그랬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 0을 포함하는 놈이 있고 0을 포함하지 않는 놈이 있으니까 0을 포함하는 놈은 이렇게 묶어서 계산할 거고, 그지? 하나 더해서 곱하기 3을 하면 되지? 이해가 되냐? 그지? 0을 포함하지 않는 놈이 있지? 0을 포함하지 않는 놈이 있으니까 얘는 또 묶어서 곱하기 3을 할 거고, 이것도 하나 더해서 곱하기 3을 할 거다. 상황은 똑같으니까. 그래야 계산이 확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를 볼게요. 1번 케이스를 보면 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3자리 정수니까 예를 들면 0, 4야. 여기에는 숫자가 5개인데 2개를 뽑았지. 3개 남았지. 셋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니까 셋 중에 하나 뽑았지. 3P를 뽑고 그 다음에 몇 개 있어? 3개. 이 3은 뭐야? 0, 4, 2, 0, 40 이렇게 해서 3개 있는 거고, 이건 맨 앞에 이렇게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얘는 0이 없는 경우 1, 2 이거는 0이 안 와야 되니까 숫자 5개인데 뒤에 2개 뽑았어. 근데 0도 안 되니까 여기는 2개지. 2개 곱하기 3. 이건 맨 앞에 0 제외. 0을 제외해서 2개, 얘는 끝에는 12, 24, 32. 그래서 3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익히 문제를 볼게요. 기 문제를 보시면 웬만하면 1번 형태로 1-1번 형태로 시험을 많이 내요. 혹시나 서술형에 내도 수련의 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라를 내는데 혹시 몰라요. 2번처럼 그냥 개념을 말로 써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 기간 좀 돼서 2학기 기말 들어갔을 때 말로 좀 연습을 해보자고요. 지금은 그냥 식으로만 알아두자고요. 1번은 왜 NPR이 N 곱하기 N 빼기 1, P, R 빼기 1이냐. 그러니까 기본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치? N 빼기 1, P, R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지만 팩토리얼을 쓰면 증명은 팩토리얼로 하는 게 쉬워요. 맞죠? 기호의 정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빼라 그랬죠. 이렇게 1 사라졌어. 2으로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빼기 1 팩토리얼이므로 n 곱하기 n 빼기 1 p r 빼기 1은 n 빼기 1 팩토리얼 r 빼기 n 빼기 r 팩토리얼에서 n 팩토리얼 n 빼기 r 팩토리얼. 그래서 npr이 이렇게 됐구나.
적용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해돼요? 정의를 일단 알고 있어요. 아, 이게 NPR이라는 정의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테니까. 그렇지? 밑에 있는 뭐 발전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봤는데 그래서 그냥 숙제를 할 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익힘 2번 순열의 수.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이게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라서 어차피 제가 풀어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2-1, 2.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10번에 1번, 2번에 1번 바로 볼게요. 10명의 회원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거니까 겸직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냥 10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뽑으면 되지. 그래서 19, 8. 계산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알지만 여기서 19, 8에서 끝내지 말고. 2번 학생 수가 N이 학급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그러면 MP이지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연달아 2개 곱하는 거라 그랬잖아. 이게 211에 211이 갑자기 인수분해 딱 되는 건 아니에요. 21 곱하기 11 잘 보이지. 다른 숫자가 잘 안 보이잖아. 안 보일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안 보일 때 당황하지 마. 정 안 되면 그냥 그냥 공식 써. 그렇지? 막 인수분해하는데 왜 안 되지 안 되지 이러지 말고 3 곱하기 7 또 좀 줄여봐. 2 곱하기 5 했더니 이렇게 또 할 수 있구나. 왜냐면 이렇게는 아닐 테니까. 아, 여기는 15, 여기 14. 아, 그래서 n이 15구나. 세 번째, 수녀를 이용한 정수의 수. 5개의 숫자 0, 2, 3, 4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1. 세 자리 정수. 한번. 이거 0이 들어갈 때 조심해야지. 0, 1, 2, 3, 4. 그냥 세 자리 정수. 세 자리 정수니까. 그냥 세 자리 정수니까 맨 앞에 0만 안 오면 되죠? 0이 맨 앞에 안 와야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1, 2, 3, 4밖에 못 오잖아. 그래서 맨 앞에는 4개가 오겠지. 그 다음에 0이 누군가 왔잖아? 0이래. 1이 많이 왔잖아? 그럼 이제 여기 0이 들어갔겠지. 0 가능하잖아. 그러면 얘 빼고 또 4개씩. 그 다음에 2개 빠졌으니까 3.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그냥 전체에서 0으로 출발하는 놈을 빼던지. 여러분이 편한 대로. 이거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전체는 5P 3이지. 거기서 0으로 출발하는 건 2개 남았으니까 4P 2 이렇게 빼시던지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세요. 무조건 뭐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5, 4, 3에서 4, 3을 빼시면 되죠. 그럼 값은 똑같이 나와요. 2번. 세 자리 수 중 짝수. 짝수니까 0, 2, 4, 뭐뭐 0, 뭐뭐 2, 뭐뭐 4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둘이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2를 하자라는 이런 대칭성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세 개를 그냥 다 무리할 필요는 없고 이건 0이니까 그냥 2개 아무거나 뽑으면 되지. 그래서 4P2. 얘는 맨 앞에 0이 못 오니까 그냥 0을 제외하고 세던지 아니면 전체에서 빼던지. 그러면 더 쉬운 쪽으로 하세요. 0이 안 온다라고 하고 할게. 그러면 0하고 2가 빠졌으니까 숫자가 3개 남았지. 그 다음에 여기 요 숫자 2개 셌으니까 여기도 3개 남았지. 그래서 이거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요? 네. 세 번째,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다른 분들 중에
저 뒤에 좀 이렇게 하나 있고 세 자릿수 중 3의 배수 3의 배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 좀 적어봅시다. 이게 아까 우리 터프에서 안 풀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세 자릿수 중 3의 배수는 해설처럼 풀면 안 돼요. 0, 1, 2, 0, 2, 4, 1, 2, 3, 2, 3, 4, 2으로 이렇게 풀면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괜찮잖아요. 몇 개 안 될 때는 상관없어. 아까 말했잖아. 내가 톱할 때도 몇 개 안 될 때는 노가다를 하면 된다. 몇 개 안 될 때는 노가다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0부터 9까지 있으면 어떡할 거야? 숫자가 0, 1, 2, 3, 4가 아니라 0부터 9까지 있으면 더해서 3의 배수가 제일 큰 게 뭐야? 7, 8, 9잖아. 그치? 그럼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 7, 8, 9 그러면 봐봐 0, 2, 3, 4가 안 끝나고 여기서 9까지 간다고 쳐봐. 그러면 제일 작은 건 0, 1, 2지만 그 다음에 7, 8, 9에 0, 1, 2 때는 어떻게 돼? 3의 배수. 봐봐 얘는 0, 1, 2일 때는 미니멈이 얼마야? 미니멈은 0, 1, 2니까 3이야. 근데 맥시멈은 7, 8, 9야. 합치면 얼마야? 24야. 3부터 24 사이에 얼마나 많아? 그거를 다 나열하는 거 너무 빡세다고. 말했잖아. 수용도는 몇 개 안 될 때, 숫자가 작을 때는 수용도가 편하지만 숫자가 클 때는 이 해설처럼 수용도를 하면 안 돼. 그럼 정말 망한다고. 시간 다 한참 흘러.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걔를 작든 크든 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걔를 기억하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이게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지금처럼 레인지를 우리는 구해봐야 돼. 범위를 구해봐야 돼. 아, 3, 24니까 3, 1은 3, 3, 8에 24? 케이스를 8개나 따져야 되는구나. 많구나. 그래서 노가다를 안 하겠다. 라는 명분이 서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24가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많지. 물론 지금은 많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뭐의 배수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수를 재배열할 거야. 수를 재배열한다. 수를 재배열하는 게 어떻게 재배열하는데? 3의 배수 그러면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재배열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4의 배수 그러면 수를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이렇게 재배열을 하겠다. 그러면 숫자가 많아도 좀 편해진다. 네? 알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3K에 해당하는 수는 0, 1, 3, 4니까 0, 3, 3K는 1, 4, 여기는 2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봐봐 여기서 뽑았는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같은 종류끼리 더하는 거야. 같은 종류끼리 같은 종류끼리 더하면 3의 배수야. 이해돼? 같은 종류끼리 더하면 3의 배수라고. 3K 똑같은 놈에서 3개 꺼내든가 3K 플러스 똑같은 놈 3개 꺼내든가 3K 플러스 2에서 꺼내면 3의 배수예요. 어떻다고? 같은 종류에서 꺼내면 된다. 뽑으면 된다. 꺼내면 된다. 선택하면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야? 종류별로 하나씩 꺼내면 돼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꺼내면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그렇게 꺼내서 더하면 3의 배수가 되죠. 다른 종류에서 각자 다른 종. 이해돼? 이해돼요? 요걸 기억하시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클수록 얘가 편해. 숫자가 작으면 말했잖아. 숫자가 작으면 노가다나 뭐 하든 상관이 없다고. 근데 숫자가 커지면 제가 압도적으로 쉽다. 이거예요. 요거 풀고 요거 그대로 적용되는 아까 터프의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렇죠? 요거 풀고 터프에서 아까 그 얘기가 이익구나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다행히 몇 개가 안 되니까 말했잖아. 노가다도 편하다니까. 그래서 해설에서 노가다를 한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얘가 세 종류 보는데 서로 다른 세 개를 뽑으라 그랬어. 서로 다른 세 개. 그러니까는 여기는 두 개씩밖에 없잖아. 두 개, 한 개 있으니까 여기가 불가능하지. 이것도 불가능하고 이것도 불가능하고 이것도 불가능해. 이 문제에서는 이게 다 불가능해. 이 문제에서는 얘만 하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왜? 세 개가 있어야지 세 개를 하나씩 뽑지. 0, 3, 6 이렇게 뽑지. 근데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걸 세 개 뽑을 수가 없다고. 같은 형 세 개를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노가다를 하나, 이렇게 하나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씩 뽑을 거니까 2는 무조건 들어가 있고 1, 3, 2 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 0, 3 중에 하나 있을 건데 아까 내가 뭘 조심하라 그랬어? 0을 조심하자 그랬잖아. 0이 있을 때 조심하자. 그치? 그러니까 0이 있을 때에는 1, 4, 2, 2 이렇게 있겠지. 3이 있을 때에는 1, 4, 2, 2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만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얘도 하나만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왜? 0이랑 0 사이 똑같은 경우니까요. 이해가 돼? 응? 그러면 쟤는 0의 1을 한번 해보면 뭐를 조심해?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된다네. 그러니까 얘를 하나 보시면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0의 1을 배열하는 방법은 일단 0이 맨 앞에 안 되니까 2 맨 앞에 0은 안 돼. 0은 제외 2, 1 네 가지. 그래서 얘는 4가지 곱하기 2고 얘는 그냥 서로 다른 숫자잖아. 3, 2, 2 두 개구나. 얘는 8, 얘는 12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합쳐서 20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렇죠? 요거를 지금 요거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이냐면 292쪽에 626번 한번 해봐요. 626번 292쪽 이 안전에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이게 안 되는 건 이해됐지. 똑같은 놈이 3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같은 종류가 2개씩밖에 없어서 0, 3, 6 있어야 0, 3, 6을 셋 다 꺼내는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서로 다른 3개로 만들라 그랬어. 같은 걸 허용한다고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문제의 멘트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2개씩밖에 없으면 여기서 3개를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씩 뽑을 수밖에 없어. 여기가 이해돼? 종류별로 하나씩 뽑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씩 뽑는 거야. 3K에서 한 종류 뽑고 3K 플러스에서 한 종류 뽑고 3K 플러스 2에서 한 종류를 뽑는 거야. 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니? 뽑는 거야. 그런데 0이 있을 때랑 없을 때는 조심하자 해서 0을 따로 배분을 해줄 거야. 여기 만약에 0, 3, 6이 있다면 여기 3이 있을 때랑 6이 있을 때랑 똑같은 케이스일 거야. 근데 0이 있을 때는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니까. 요거까지 이해가 되냐?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된다며, 이제. 그치?
그럼 0, 이 종류의 3K에서 하나 뽑았어. 이거 중에서 하나 뽑았어. 1, 4, 2 하나 뽑은 거고 2는 고정. 0, 1, 2 아니면 0, 4, 2야. 여기까지 돼? 종류를 하나씩 뽑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사의 배수잖아. 120, 뭐 210, 102 이렇게 배열하면 이걸 배열해보면 이 숫자를 배열하면 이게 사의 배수잖아. 210 사의 배수, 201 사의 배수 이런 것들이 사의 배수잖아. 합친 게 사의 배수면 사의 배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푸는 거잖아. 종류별로 꺼내라. 여기까지 돼? 그럼 0, 1, 2를 배열하는 게 맨 앞에 0이 못 오니까 0이 못 오니까 두 개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얘가 왔어. 그러면 0, 2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잖아. 나머지 두 개. 이제 나머지 한 개.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4. 근데 0, 1 있고 0, 4도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하겠다. 4 곱하기 2를 하죠. 그래서 8이라고. 얘는 0이 없잖아. 그냥 3팩 한 거야. 3팩, 3, 2, 1. 그 다음에 곱하기 해서 곱하기 1을. 그래도 둘은 동시를 하지 않잖아. 동시가 불가능하니까 더하는 거야. 이 경우가 일어났으면 이 경우는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더하는 거야. 이건 계약 후유증인데 그렇게 힘들어하시네. 이렇게 296번을 해봐. 체력을 키우셔야겠어요. 아우, 죽어가죠? 제가 할게요. 잘 봐요. 얘는, 거기서 626번은 줄을 쳐봐요.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용돼서 맨 끝에 보시면 꺼낸 공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대요. 복원 추출이죠. 그래서 얘는 방금 풀었던 내가 일부러 안 줬어. 얘는 불가능한데 서로 다른 공을 꺼내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거니까 얘는 가능해. 쓰인 숫자가 또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26이랑 지금 했던 이 긴 3번이랑은 일단 다른 문제다. 얘는 복원을 시키고 있다. 복원을 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오메가 이거 1학기 때 했는데 또 나와. 그렇지. 또 나오는데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오메가의 깊은 성질까지 묻지는 않아. 그냥 세제곱이 1이다만 기억하면 돼. 문제에서 얘기하는 정도만 알면 돼.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거까지 외우지 않아도 돼. 이제는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아. 근데 오메가 지속식을 쓰면 A2, A3가
1이래. 지금 쓰면 이렇지? 이게 뭐여야 돼? 얘가 3의 배수여야 된다. 그래야 1이 될 거야. 근데 노가다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의 범위, 레인지를 봤더니 미니멈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1부터 12까지 했으니까 미니멈이 3인데 맥시멈이 뭐야? 12 더하기 12 더하기 10이니까 36이야. 3부터 36까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얘를 노가다를 할 수가 없다. 왜 노가다를 안 하는지를 알아야 돼. 아까 말했잖아. 3부터 24까지도 안 했잖아. 얘는 12가지 케이스를 언제 노가다를 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노가다를 안 할 거야. 그래서 노가다 안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수를 재배열한다.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수를 재배열할 거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수를 재배열할 거라서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인데 얘는 터프지만 왜 그래도 해볼만 하냐 하면 1부터 12니까 각각 사이좋게 4개 들어가 있어서 해볼만 하다. 근데 학교 시험은 넷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거야. 넷 아니면 셋을 주면 어려우니까 제끼는 게 나아요. 다른 것부터 먼저 풀고 하든지 어려울 거야. 공평하지 않으면 어려워. 그래서 하나의 배수를 3, 6, 9, 12 이렇게 4개 있고 얘는 1, 그 다음에 4, 7, 10 이렇게 4개가 있고 2, 5, 8, 11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평해서 해볼만 하다는 거야. 공평해서 공평하니까 얘가 4개씩 공평하니까 공평해서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하다. 그치? 4개씩 공평하니까 해볼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하나씩 보자. 같은 종류의 선택하는 거. 3K에서 뽑을 수 있지? 나온 거 또 나와도 된다 그랬어? 나온 거 또 나와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3K1 쟤는 4개 중에 하나를 뽑았지? 4 왜 4개 중에 하나 뽑고 4개 중에 하나 뽑고 4개 중에 하나 또 뽑아도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게 몇 개 있어? 곱하기 3을 한 거야. 여기서도 1 뽑고 1 뽑아도 되잖아. 7 해도 되고 10 해도 되니까 4개 중에 하나 뽑고 4개 중에 하나 뽑고 4개 중에 하나 뽑고 그런 게 요 경우 하나, 요 경우 하나, 요 경우 하나 해서 곱하기 3을 했다가 하죠. 곱하기 3은 여기서 나온다. 나온 놈을 또 뽑아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 64를 3번 곱했더니 192가 됐다. 얘는 각자 다른 놈을 뽑으래. 근데 얘는 0도 없으니까 그냥 막 뽑아도 돼. 순서를 아까처럼 조심할 게 없어. 0이 없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 중에 하나 뽑아야지. 넷 중에 하나를 뽑아. 이 넷 중에 하나를 뽑아. 넷 중에 하나를 뽑아. 근데 순서를 고려해야지. 왜? 하나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3이 나왔어. 3 더하기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 더하기 3이 달라. 왜 달라? A1, A2, A3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름이 없었으면 똑같은 거야. 이름을 붙였잖아. 첫 번째 뽑은 놈을 A1, 거기 문제 나와있잖아. 두 번째 뽑은 놈을 A2, 세 번째 뽑은 놈을 A3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붙였지. 뭐야? 순서상을 하고 있으니까 순서상을 하고 있잖아. A1, A2, A3라는 게 바로 순서를 고려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줘야 돼? 3팩토리얼을 해줘야죠. 순서상이니까 순서를 배열해줘야 된다. 그래서 64에다가 6을 곱한 거야. 64에다 6 곱하면 얼마냐? 6, 36, 384.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되겠다. 384에다 1, 9, 이러면 5, 7, 6. 그래서 5번이 된다. 아까 예시와의 차이를 알겠어요? 뭐가 달라? 뭐부터 달라? 복원을 해. 아까는 복원 안 했어. 그리고 얘는 0이 있었고 얘는 0이 없어. 그지? 그런 차이들이 있어. 얘는
나온 놈을 또 뽑아도 되니까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하는 거야. 그런 게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3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3개가 있었어. 444, 444, 444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두 번째는 각자 다른 놈을 선택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근데 뽑은 다음에 얘는 똑같으니까 순서를 생각 안 해도 됐지만 얘는 다른 놈이잖아. 다른 대륙에서 온 애들이니까 걔네끼리는 순서를 배워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지금 4번을 볼게요. 아까 했던 것들이에요, 이제. 4번은 문제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4번. 여학생 셋, 남학생 넷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셋이 이웃하도록 여학생 셋이 이웃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묶어서 생각하라 했지. 여학생 셋을 묶어놓고 남남으로 따로 분리 생각하자. 그러면 한 덩어리를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팩토리얼. 그 다음에 그 한 묶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5팩토리얼인 이유는 다섯 개의 덩어리. 이건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 이게 팩토리얼이다. 계산을 해야 돼야지. 5팩토리얼 120이고 여기거든 720. 계산을 끝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 2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남학생 사이에 넣어라 그랬었지. 남학생 사이에 배치해라.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는 게 아니라 했어.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을 배치해라.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을 배치하라. 먼저 남학생을 배치하는 경우가 다 팩토리얼. 남학생을 배열해라. 그 다음에 남학생 배열했지. 그 다음에 여학생은 3명인데 자리는 5개잖아. 5개의 자리 중에서 나는 3개의 자리를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할 거야. 여학생을 배열한다. 여학생 배열한다. 그렇지? 여학생 배열한다. 그래서 그러면 24, 543, 20 곱하기 12에서 1440 계산을 끝까지 해줘야 돼. 그렇죠? 네. 지금 5번을 볼게요. 네. 교대로 서는 경우 네. 숫자가 동일할 때랑 다를 때를 하나씩 예시를 줬어요. 남학생 셋, 여학생 셋이니까 아까 말했지. 남녀가 똑같으면 남녀랑 연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했지. 연함 이렇게 나눠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1을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남자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자 자리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저는 3팩토리얼 똑같죠? 남학생 배열 이건 남학생 배열 이건 여학생 배열 똑같으니까 곱하기 2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2여서 72 두 번째 예, 남학생 4과 여학생 5이 그러면 남 4, 여 5이니까 여자 사이에 남자가 들어가면 되죠. 여 사이에 남 여자 자리 배열 5팩 남자 자리 배열 4팩 이렇게 주면 되죠. 네. 여자 배열 네. 남자 배열 주면 되겠죠. 숫자가 제법 클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6번
1번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2번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1번은 스페셜에서 S가 처음에 오고, 스페셜을 있으니까 스페셜 대문자에 스페셜 S가 맨 앞에 P가 마지막에. 그러면 이게 토탈 7개야. 7개. 7개인데 S가 맨 앞에 P가 되니까 5개만 배열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5팩토리알이야. 얘는 쉬워. 1번은 쉬워. 2번이 중요해. 2번에다 별표를 쳐봐요. 2번에다 중요하니까 2번에다 별표를 치시고,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안에서 밖으로, 아니면 밖에서 안으로 해도 돼요. 안에서부터 하나씩 채워보자. 안에서부터 하나씩 배열해보자. 왜? 문제에서 멘트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S와 P 사이에 2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걔를 보면 그럼 S와 P 사이에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SP로 묶은 다음에 배열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할 거야.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넣고 1번과 2번이 다른 건 1번은 그건 앞이고 얘가 뒤라고 명시를 해놨어. 너는 앞이야. S는 앞, P는 뒤라고 했는데 지금은 S와 P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놓쳐서 애들이 많이 틀렸거든. S와 P 사이인데 그냥 S랑 P를 고정을 시키고 해서 많이 틀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네를 묶어야지. 2개만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문자 몇 개 나와서 3개 남았지. 토탈 7개 남았으니까.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먼저 해봅시다. 먼저 안에서부터 여기 들어갈 놈 선택을 해야지. 5개 중에 2개만 뽑아서 먼저 여기다 배치를 할 거야. O, P, E 이렇게 배치할 거야. O, P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 다음에 S랑 P랑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이건 S랑 P랑 자리를 바꿀 수 있어서 팩토리야. 그 다음에 요걸 한 덩어리로 본다 그러지. 2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전체 배열. 이 각각의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꼭 알아두세요. 그냥 숫자만 쓰지 마시고. 그래야 여러분께 됩니다. 그죠? OP는 안에 넣는 거. 안에 배열. 안에 배열하고, 그 다음에 SP 잘 바꾸고, 전체 배열. 그렇죠?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기준이 좀 있으면 그냥 막 하지 말고 그래야 좀 쉽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 얘는 2번을 그럼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수용도로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뭐야? S 다음에 뭐 E가 올 때, C가 올 때 그럼 너무 케이스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이 방법을 쓸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얘는 그리고 봐봐. 그럼 왜 여집합을 안 써요? 왜 전체 빼는 걸 안 해요? 그러면 2개 오는 걸 구하래요. 2개가 아닌 거야. 없거나 1개 오거나 3개 오거나 4개 오거나 5개. 그럼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냥 2개를 바로 세는 거야. 그렇죠? 아까 4개 방법 중에서 왜 얘를 그냥 쓸까를 나머지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냥 오름차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이니까 이제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으니까 혹시 전체에서 이걸 빼볼까? 여집합을 제외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외해볼까? 근데 내가 물음표야. 제외하자가 아니라 제외해볼까야. 여집합을 제외해볼까? 이거. 제외하면 된다가 아니야. 그렇지? 늘 확인해봐야 돼. 정말 4가지 방법 중에서 얘가 가장 쉬운가에 대한 먼저 확인을 하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며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니까 그럼 어떤 경우야? 모음, 자음, 자음, 모음, 모음 오는 경우를 직접 구하던지 그냥 하던지 아니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첫 번째는 그냥 하는 거야. 아니면 뭐만 빼면 돼. 전체에서 자음 오는 걸 뺄 거다 할 수 있잖아. 얘는 한 개만 빼면 되고 얘는 그냥 구하는 건 3개를 구해야 되니까 나는 얘를 택할 거다 이거예요. 알겠죠? 왜 얘를 택하는지가 만약에 내가 그냥 구했더니 2개야. 응? 근데 빼는 것도 2개야. 그러면 그냥 하는 게 낫지.
그렇지?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보고 확실히 여사건 빼는 게 편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전체는 그냥 배열하는 게 7팩토리얼이지 거기서 자음이 누군지 볼게. 자음 표시할게. 자음 표시해보면 S, P, C, L 자음 4개예요. 자음 4개니까 자음 4개. 자, B는 뭐라고? 자음 배열. 자음 양 끝에 배열. 자음과 자음을 양 끝에 배열했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자 5개 남았으니까 나머지 배열. 각각 무슨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시고 나중에 구습을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하다. 그냥 이것만 적어놓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뭐지? 사피 왜 있지? 그러니까 저처럼 쓰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좋다. 김치를 볼게요. 영상으로 다 찍으시고 나중에 영상 확인을 하세요. 맞죠? 안 돼, 영상 봐도 이게 안 되는 거 꼭 다음에 또 물어보시고. 7번은 이제 사전식 배열이래. 사전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앞에서부터 이것 역시 그냥 오름차순으로 배열하겠다는 게 사전식 배열이거든요. A, B, C, D를 한 번씩만 사용하래. 이것도 중복을 허용할 때랑 한 번씩만 사용할 때 한 번씩도 줄을 치세요. 알았죠? 이거랑 그거랑 답이 완전 달라져. 근데 웬만하면 1학년 때는 한 번씩만 쓰고 중복을 허용하는 건 2학년 때 아마 할 거예요. 웬만하면 수녀의 정의처럼 서로 다른 N기에서 서로 다른 R기를 뽑는 게 우리 주로 수녀이거든. 그래서 한 번씩만 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왜 120이야? 5팩토리얼이 120이어서 120개의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때 1번 C, B, A, E, D는 몇 번째 문자열이냐? 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은 C, B, A, E, D가 몇 번째 문자열이니? 그러면 이미 지났잖아. 첫 장이 아니잖아. 첫 장은 뭘로 시작해? A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로 출발하는 놈은 내가 지나갔다는 얘기야. B로 출발하는 놈도 지나갔다는 얘기죠. 마치 영화 시간표랑 똑같아. 내가 만약 이렇게 3시 40분 영화면 1시 2시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죠. 그냥 패스시키면 되죠. 아까 몇 개씩인지만 보자. 봐봐. 이게 총 몇 개라고? 총 5팩토리얼이 120개야. 5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냐면 5, 4, 3, 2, 1이잖아. 그치? 5, 4, 3, 2, 1이라는 얘기를 다시 쓰면 얘는 5 곱하기 4팩토리얼에 4팩토리얼이 5개 있다는 말과 똑같아. 뭐가 4팩토리얼이야? 이게 4팩토리얼. A로 출발할 때 4팩토리얼, B로 출발할 때 4팩토리얼, C로 출발할 때 4팩토리얼. 그래서 4팩토리얼이 5개, 그래서 120개다 라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은 지난 줄거리야. 지나갔어. 이미 지났어. 지났다 이 말이야. 그럼 C 안에서도 이제 생각할 거야. C 안에서도 나는 사전식이니까 C 다음에 왔어야 되는 게 A잖아. 이것도 지났지. 지난 걸 먼저 써. 아 이건 뭐야? 3팩토리얼이겠지. 지났다 이 말. 얘도 지났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내려가면 돼.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올라가면 되지. C, B잖아. 그 다음에 C, B.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뭐야? A, D, E가 첫 번째지. 첫 번째. 그 다음이 요거 잘 바꾼 거잖아. E, D. 두 번째. 그래서 4팩, 4팩, 3팩 플러스 2번째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 사전식 배열은.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그냥 주어져 있으니까 하나씩 지나간 것들을 보면 되는데 두 번째 게 조금 짜증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보세요. 87번째가 좀 쉽지 않아요. 87번째. 근데 내가 그냥 찾아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으로 나오면 차라리 쉬워. 얘는 아까 말했지? 지나간 것들을 생각해봐. 4팩토리얼이 얼마지? 4팩토리얼이 24야.
87번째니까 일단 24 지나갔겠네. 24 또 지나갔겠네. 그 다음 24 지나갔겠네. 여기까지 하면 72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났으니까 A로 한 거 지났을 거고 B로 한 거 지났을 거고 C로 한 게 지났을 거야. D로 간 거 같아. 왜? 24 하면 얘는 87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D로 한 거 중에 어떤 놈이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죠. D 한 다음에 A로 출발하는 건 뭐야? 이게 아까 말했지? 24 이렇게 대충 껴 맞추는 거야. 24 그 다음에 여기는 6이잖아. 3팩이니까 여기가 72라니까 여기까지가 78이야. 여기까지가 78. 그다음에 또 6 넣어봐. 78, 6 더하기 84지. D, B로 출발하는 게 또 6이니까 여기까지가 84야. 이제 거의 근처 다 왔어. 87이니까. 그 다음에 D, C로 출발하는 거. 근데 그냥 6 하면 지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조금씩 근처를 봐요. 처음에는 멀리서 보다가 이제 금방 오면 그 근처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A로 출발하는 거 몇 개야? 2잖아. 여기까지가 86개. 그 다음 거 첫 번째. 그러면 D, C, B. 남은 문자 뭐야? A랑 B잖아. 얘가 87번째. 이렇게 찾겠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보물찾기 하듯이 근처부터 이렇게 좀 좁혀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보십시오. 8번. 8번은 일단은 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겼어요. 남 둘, 여 둘이 갔는데 커플끼리 앉으래요. 두 명씩 같은 줄이에요. 이런 문제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자 둘에 해당한다고 쳐. 남자 둘이 어딘가에 있어. 있지.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거나 아니면 현재 남자친구일 수 있고 아니면 뭐 남편감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남자친구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놀이공원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놀이공원 안 가면 어때? 멋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치? 남자친구를 선택하는 게 가장 1순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결정돼. 아까도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 큰 틀을 잡으면 디테일한 건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할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큰 틀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 누가 내 남자친구냐? 파트너 선정이 중요하지. 파트너 선정을 했어. 그러면 놀러 가든 안 가든 상관없는데 아무튼 그래 놀러 가자라고 했어. 놀러 갔으면 이제 이걸 타겠지. 근데 무조건 붙어서 앉으려면 얼마나 좋아. 좋아하는 남친과 붙어 앉으니까 그럼 이제 정하면 되잖아. 어느 줄이냐? 어느 줄. 어느 줄이냐? 그 다음에 내가 오른쪽에 앉을래? 내가 왼쪽에 앉을래? 좌우 이렇게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선순위 큰 틀을 정해주는 연습을 좀 하시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푸니까 푼다가 아니라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이 단어는 크게 실력이 확 늘어요. 근데 그냥 내가 그냥 몇 팩 이런 거 하니까 따라한다 그러면 하나도 안 늘어요. 여러분 기말 때도 되게 힘들어하고 내년 되게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파트너 선정. 남 둘, 여 둘이니까 파트너 선정하는 방식이 몇 가지야? 남자 둘, 여자 둘이 있어. 파트너 선정하는 방식이 몇 가지야? 땡. 이거 봐. 지금도 너는 수학으로 보고 있다니까? 수학으로 보지 말고 네 일이라고 생각하라니까? 네가 여자 둘 중에 하나야. 근데 파트너 선정하는 방식이 네 가지야? 두 가지지. 그러면 말했잖아. 여러분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내 남자친구냐 하면 두 가지지. 너 지금 2 곱하기 2라고 생각하니까 네 가지지. 그러니까 남 일이라고 생각하면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쉬워진다고. 내 남자친구가 누구냐잖아. 거꾸로 내 여자친구가 누구냐.
하면 쉽게 생각이 된다니까? 알겠죠? 누가 내 남자친구냐 하면 이 시일. 그래서 두 가지야. 누가 내 남친이냐? 누가 내 남친이냐? 이렇게 생각하려니까. 정말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쉽다니까.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려워. 벽이 하나 생긴다고. 어느 줄에 낼 거야. 근데 내 남친이 결정이 됐어. 예를 들면 A 이렇게 앉기로 했다고 쳐. 만약에 이게 A 커플, B 커플이야. 앉기로 했다고 쳐. 그러면 이제 고르겠지. 5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고르겠지. 우리가 먼저 고를게. 커플 둘이 갔으니까 우리 커플이 먼저 고를게 해서 우리가 5개 중에 5 곱하기 4지? 왜? 첫 번째 커플이 여기 골라서 두 번째 커플은 여기 고려. 이렇게 고르지. 5 곱하기 4. 좌우 각각 바꿀 수 있지. 첫 번째 커플도 자리 바꿀 수 있고 두 번째 커플도 자리 바꿀 수 있어. 1 곱하기 100 곱하면 된다. 순서대로. 그래서 2 곱하기 5p2 곱하기 200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하는 걸 정말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제가 적으니까 적지 마시고 이거를 정말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이 늘어나요, 실력이. 그렇죠? 네, 마지막 문제 볼게요. 꼭 오늘 좀 힘들었던 친구들 영상 다시 보세요. 그렇죠? 예, 오른쪽 그림의 빈칸에 여기에 사진을 배치할 건데 A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단 옆으로 이웃하는 경우만 이웃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말 친절하게 줬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옆으로 이웃하는 뿐만 아니라 상하로 이웃하는 것도 이웃하는 거면 문제가 난이도가 갑자기 확 어려워져. 그러면 차라리 제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이게도 좌우로 이웃하는 것만 이웃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쉬워졌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첫 번째는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옆이니까. 두 번째는 상하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세 번째는 큰 틀을 먼저 골라내라 그랬잖아. 그지? 세 번째는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죠. 이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그냥 곱하기 나중에 3을 하겠다 이거예요. 왜? 이런 경우 큰 줄로 3개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 구해서 곱하기 3을 하겠다 이거야. 좌우를 이웃하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더 없잖아요. 좌우를 이웃하는 게. 툴 안고 여기는 이렇게는 안 되잖아.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곱하기 3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를 A, B. A, B를 낳는 경우니까 이 팩이지? 이 팩은 뭐야? A랑 B랑 자리를 바꾸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4팩이지? 나머지 배열. 큰 셋은 A, B 자리.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해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순혈하는 건데 시험비 그 오답도 해오세요. 그렇죠? 시험지 오답.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해. 왜냐면 당장 이제 그 중앙사 내신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무슨 단어에 좀 안 되는구나 알아듣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험 바꾸세요. 그래야 내가 뭘 틀렸는지 알아듣고 질문하던지 하니까. 그치? 다음 시간에 시험 질문 있으면 받고, 그 다음에 수업 받고 조합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그 1학기 때 어떻게 했었냐면 1학기 때 다녔던 친구도 있고 안 다녔던 친구도 있어서 학원 자체 교재도 있고 그건 여기서 학원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중 교재도 있었어요. 시중 교재는 수학 4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뽑아줄게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원방이랑 도형이동이니까 제가 자기스토리를 썼었거든. 그래서 그게 없는 친구는 있지? 자기스토리. 있어? 그거 뽑아줄게. 왜냐면 자기스토리를 토요일에 뽑아줘요. 토요일에 숙제를 내놓을 거거든요. 이제. 왜냐면 다음 주 화요일에 개념 설명이 없으니까 거의 했던 거 복습 위주로 갈 거니까 새로운 개념이 없으니까 뽑아줄게. 근데 만약에 혹시 풀었던 흔적이 있는지를 봐봐요. 그럼 나도 새로 뽑아줄 테니까. 그럼 한번 확인해주고 토요일에 얘기해줘.